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오후장 공략주 세워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와 함께 현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일단 코스피는 0.83%, 코스닥은 0.0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어느덧 2,9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오늘도 우위를 보이는 시장입니다. 오전장 코스피 지수 어떤 흐름 보였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코스피는 장 초반에 2,896포인트를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후로도 많이 밀리지 않고 상승분을 유지하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투심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의 TSMC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조금 전에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흐름은 어떨까요? 코스닥도 보시죠. 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리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500여 개에서 7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수급은 어떨까요?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현 시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3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시죠. 일단 코스피에서는 장 초반에 개인과 외국인의 손바뀜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은 매도로 전환,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했고요. 외국인은 2,372억 원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업종별로 제조업, 전기전자, 금융업을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볼까요? 특별한 변화는 없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개인이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현구간 시황 체크해봤고요. 오후장 공략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어지러운 시장 안에서도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공략주들이 공개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두 분의 매니저님과 함께 오후장 공략주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든든하게 두 매니저님과 함께 방송을 꾸려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안에 궁금증부터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9월에 피봇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한해는 오늘 동결하긴 했지만 연준에서 9월에 인하 가능성이 또 열려있기 때문에 이 전략 세워볼게요. 김흥태 매니저님은 수혜주 담을 차례다라고 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는 상방을 열어둬도 된다라는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주십니다. 자, 어떤 수혜주 있을지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대표적으로 떠오르시는 섹터가 있다면요. 일단은 금리가 9월 달에 인하가 된다라는 시점을 가정한다라고 네.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아마 수혜를 가장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오늘뿐이었지 사실 지난 3거래 연속으로 제약바이오의 흐름도가 강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에서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좀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면은요. 9월 달에도 아무래도 이제 유럽 아마케드도 있을 거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이제 자금력들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붙어오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요. 제약바이오들도 이제 잘 가는 종목들은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잠시 좀 쉬어가는 분위기지만은 그 자리에서 아직은 상방은 열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수혜 클 것이다라고 언급 주셨고요. 지수 자체에 대해서도 상방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언급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조기준 매니저님이 오늘 가지고 오신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자, 상방 열어둔다면 시장 3,000피 기대감도 있던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 이제 2,900선을 이제 넘어서려고 이제 옵션 만기일 날 계속적으로 상승 중인데 이제 코스닥은 오늘 좀 조정 중이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2,900이 아니고 이제 최근에 개인들이 이제 인버스, 그러니까 아랫방향을 베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보면 3,000포인트가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다음에 코스닥도 900선을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고 그전에 이제 금리 이제 성장주들이 이제 못 가고 있는데 저는 일단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계속 뚫고 결국에는 삼성전자 9만 전자 넘어서고 또 10만 원까지 이제 증권사에서 12만 원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그동안 안 갔던 소부장 반도체가 갈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바이오주들도 조금씩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나름 우호적인 평가를 두 분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띄었던 섹터가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두 섹터 모두요. 좀 거래량, 거래 대금이 다 붙고 있어요. XR 대표적이죠. 메타버스와 함께 개장하면서부터 강했는데 삼성발 기대감일 것 같고요. 게임주의 경우에는 신규 상장한 시프트업과 함께 동반해서 강하진 않지만 게임주 일부가 좀 올라와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투심 살아나게 될까요? 두 분의 답변은 이렇게 정리됐죠. XR 일정부터 일단 확인하자. 근데 게임은 아직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일정 저희 어떻게 조정하고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올해 연내에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오늘 밝혔는데 그로 인해서 오늘 수급이 좀 쏠린 현상으로 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오늘 올라오지 않았나. 오늘 XR 관련된 기기 업종들이 오늘 올라왔고요. 그 외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상승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서 긴 조정 끝에 오늘 이제 살짝 반등 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연내에 발표한다라고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세부적인 일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XR 기기에 대해서 올해 어차피 출시된 예정이지만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올해 출시된다라고 하면은 그 세부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 관련된 기업들을 좀 선별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수급 시장에서 워낙에 시장에 대한 세게 자금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XR 기기라든지 게임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단발성 테마로서 오늘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요. 오늘 급등한다고 해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1달러 한숨 쉬어놓고 좀 조정받았을 때 그때부터 추세가 전환됐을 때도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가는 것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하는 관점은 괜찮겠다. XR 힌트를 주셨는데 조기준 매니저님한테는 게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의문이라고 주셨는데 1분기에도 일부 게임주들 실적 나쁘지 않았고 2분기에도 넷마블, 크래프톤이 신작 효과 없고 괜찮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던데 어떤 판단이세요? 그 움직임이 굉장히 길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하루짜리, 이틀짜리로 해서 올랐다가 빠졌고 오늘 이제 게임주가 신규로 이제 들어온 시프트업이 넘버 2가 되느냐. 이제 5조가 넘어가면 넘버 2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넘버 3로 지금 현재 다고 있는데 결국에는 요게 이제 유통 주식 수가 한 300만 주가 좀 안 되거든요. 네. 대부분이 이제 또 6개월 보유수가 이제 묶여 있고 그러면 요게 이제 300만 주 매수가 다 들어온다면 또 이제 뭐 10만 원도 갈 수도 있다 생각하고 수급에 의해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그 외에 이제 게임주들이 올라간다 이런 영향력은 그러니까 중국산 판호 개방 뭐 여러 개 하더라도 그렇게 옛날만큼 이제 그런 이제 상승 여력은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시프트업은 아마 수급에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매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급도 저희가 게임주 볼 때, 시프트업 볼 때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좀 점검을 먼저 해봤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에 따른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 먼저 열어볼게요. 바이넥스 저희가 편입하던 당시가요. 꽤 박스권 장세 안에 갇혀있을 때였어요. 네. 그 이후로 주가가 쫙 올라가 주면서 어쨌든 저희가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50% 넘는 수익인데요. 이 현 구간에서의 전략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일 동안 방송을 쉬었는데 네. 쉴 때 아마 굉장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방송을 좀 더 쉬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아무튼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이제 19,000원, 2만 원대를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홀딩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한번 갭을 띄워놓은 자리가 신고가 영역으로 뛰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이오, ODM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위탁 관련된 생산하는 의약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 이제 대선 토론도 이제 남아있는 모습에서 바이든에 대한 이제 수혜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차트 흐름만 먼저 짤막하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주봉 차트하고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이제 막 상승세로 이어졌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 있는 매물벽들만 소화한다라고 하면 22,500원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만 가볍게 통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25,000원 사이에서도 이 매물벽만 해소한다면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으니까요. 22,500원 넘어갔는지 보시고 25,000원까지 홀딩 전략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사이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000원까지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홀딩하자라는 의견 여러분 잘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가격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블루엠텍도 준비했습니다. 7월 5일에 매수한 이후에 8% 수익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급등한 이력이 있어요. 오늘은 쉬어갔지만 추가 급등 기대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도 유통업체로 또 이제 시장에서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한 차례 17,900원까지 고점까지 뚫어놓고 나서부터 지금은 횡보 자리 있는데요. 오늘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아직은 수급을 못 받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 고가놀이 자리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일단은 2만 원까지는 홀딩 전략으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선주 가운데 대원전선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전선주로 많은 수익을 실현했던 김웅태 매니저님이 아직 더 남았습니다 라면서 저희가 7월 초에 편입을 했었거든요. 단기간에 15%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4거래 연속 오르고 있는데 네. 매니저님이 먼저 장난치셔서 조금 얹자면 네. 쉬는 동안 이게 또 계속 올랐어요. 맞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더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원전선뿐만 아니라 오늘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업들, HD, 현대, 일렉트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상세를 유지하고 있고 앞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재룡전기도 이제 10만 원 안팎을 내다보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름철 계절성도 있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면 갈수록 전력의 공급량이 이제 심화될 거라고 보여주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2차 파동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자리는 홀딩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가벼운 종목이고 이제 거기에 대한 수혜들도 미국에 이제 진출하는 모멘텀도 남아 있다 보니까는 가볍게 바라보시면 좋을 듯 해보니까요. 일단 목표가 5천 원까지는 홀딩 전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개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기준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죠. YM텍부터 한번 볼까요? 7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진짜 몇 거래일 안 됐는데 80% 넘게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0%. 자, 리뷰 한번 주시죠. YM텍이 이제 이번에 ESS 삼성 SDI 같은 뉴스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EV 릴레이가 이제 꼭 필요하고 이제 여기에 양방형 고전압 릴레이를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삼성 SDI 그다음에 LG 엔솔 납품 중인데 전기차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에 사용되는 EV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캐파 증서를 5배를 늘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충전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요소 ESS 다들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EV 릴레이 관련 매출 증대 이제 올해 4천억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갑자기 올랐다가 지금 조정 거쳤는데 제가 한번 조정 밀리면 한 번 더 못 사신 분은 저점에서 한번 매수 트라이 해 보시고 제가 이제 18,000원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뭐 그 이상도 가능할 회사다라는 관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이상을 계속 열어둘 수 있다라는 기대감 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YM텍. 기가비스도 한번 볼게요. 반도체 장비주도 오늘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요. 기가비스 역시 4% 넘는 강세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5% 정도 수익률로는 기록 중인데요. 저희 계속 홀딩해야겠죠? 여기가 지금 현재 그 어제 대덕전자가 이제 기판 관련주에서 네. 갑자기 올라갔듯이 이제 기판 관련주 회사가 살아난다면 기가비스가 이제 그 관련해서 전 세계 글로벌하게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3마이크론의 자동 검사기 그다음에 5마이크론 자동 수리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앱솔릭스에서 지금 퀄 테스트 중입니다. 양산을 한다면 여기가 이제 납품을 할 거고 그게 올해 연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 검사 장비 2마이크론의 검사 장비를 납품할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기대되는 게 여기에 이제 글로벌한 파운드리 회사에다가 지금 WLP, RDL 배선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UV 조명으로 해서 기판가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쌓아갈 때 그 밑에 층을 검사할 수 있는 그 장비를 지금 이제 퀄테스트 중이거든요. 그게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회사다. 부채 비율이 낮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1분기 적게 났지만 곧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영업이익률 작년 안에 38% 나왔던 초우량 회사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TMC도 반도체에 연이어서 한번 리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로는 한 6% 정도 나고 있는데요. 3거래일 만에 오늘 반등하는 상황, 연속적인 상승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고 이제 노광, 증착, 식각 공정에 쓰이는 특수가스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팔았습니다. 너무 많이 샀다가 이제 비중을 축소한 건데 팔 만큼 팔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 하락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도 고객사 확보했고 최근에 마이크론도 고객사를 확보했으면서 또 하나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특수가스를 납품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리사이클까지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국내 유일한 기업이고 글로벌하게도 유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2만 원 이상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MC, 기관이 팔았다라고 말씀은 주셨는데 7월 들어서 외국인이 하루 빼고는 계속 또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저희는 보유하자는 전략을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뷰까지 도와드렸다면 본격적으로 오후장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야 되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겠죠. 각각 두 종목씩 총 4개의 종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첫 번째 공략주 공개할게요. 자, 섹터는 증권 쪽에서 미래에셋증권 하나, 그리고 이구산업, 비철금속에서 한 종목을 편입하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이 이구산업을 지금 들고 오신 건데요. 매니저님은 종목을 공개하고 네.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쉴 수 있게 해주는 네.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쉬는 마음으로 종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도 그렇게 될까요? 이 종목도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랜만에 들고 온 종목인데요. 지난 4월 달에 한번 추천하고 나서부터 수익을 실현했는데 그동안에 구리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아마 같은 종목으로서 이구산업들도 한번 조정을 나오는 모습입니다. 동사는 동판 제조를 판매하는 업체이기도 한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구리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이 올라올 때마다 관련된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전력망의 이제 전원 케이블 쪽에다가 수요가 계속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구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산량도 계속적으로 이제 소모량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가장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구리 선물 가격인데 구리 선물 가격이 그동안의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막 반등을 하려고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반기 된다라고 하면은 구리에 대한 선물 가격을 계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영국 런던에 있는 구리 선물 가격들도 최근 들어까지 이제 $10,000 거의 육박하는 가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눌러내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구리 선물 가격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났을 때 가장 빠르게 먼저 움직였던 게 이제 동 관련된 기업인데 그 대장주가 아마 이구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달 반 동안 긴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막 저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상단 매물벽들을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까지 이제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에 대한 7월 달 이제 한 달 동안에 대한 움직임을 수급만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이제 상승 추세가 여력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가 매수하면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라인의 부근에 있었던 7,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5,100원 잡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달 오늘만 보지 마시고 이번 달 한 달 동안에 대한 전력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할 때 구리 가격들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충분히 7,000원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김웅태 매니저의 공략주는 이구산업이었습니다. 목표가 7,000원, 손절가는 5,100원 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의 공략주였죠. 미래에셋증권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미 저희가 뭐 3일 동안 좋은 흐름을 많이 봤잖아요. 매니저님 뭐 4개 이상 지금 100% 넘는 수익률이 나고 있고 그 밑으로 있는 종목이 더 많아요 라고 방송 끝나고 저한테 자랑을 또 하고 가셨었거든요. 이 종목 기대감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네, 증권주가 이제 지수가 상승하면 뭐 사야 될 게 이제 간단합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증권주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인데 대부분의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치고 있는 증권주들이 되게 많은데 미래에셋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래에셋을 추천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신고가가 이제 9,000원대에 이제 신고가가 있었습니다. 올 초에. 근데 지금 현재 이제 7,000원, 8,000원 이하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측면이고 1분기에 이제 6,70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2,700억 나왔는데 2분기에 지금 1,700억 잡았는데 지금 현재 다시 정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2,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한다. 2분기도 그만큼 좋다고 그러면 올해 거의 1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PBR 관련했을 때 0.5고요. 그러니까 PER도 0.5고 자산 총계가 11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100만 주 정도 팔았고 연기금이 한 67만 주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 13%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좀 덜 올라갔고 이제 연기금이 사면서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충당금 때문에 이제 덜 올라갔고 증권자들이 이제 부동산 펀드 관련해서 이제 적자 이게 이제 손상 부담 때문에 못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이제 해결했고 이렇게 뭐 9천억에서 1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충분히 커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상품 손익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수 상승에 따라서 증권주들 그다음 배당도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현재 8,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제가 보기엔 신고가 10,000원까지 한번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기준 매니저님의 첫 번째 공략주 미래에셋 증권이었습니다. 목표 주가 10,000원, 손절 라인은 6,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한번 열어볼까요? 섹터는 다시 한번 나뉘는데
김웅태 매니저님이 다시 한번 전기 쪽에서 세명전기를 편입하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이 시스템 통합 SI라고 부르죠. 롯데 이노베이트를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요즘 테마를 넘어서 하나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섹터다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세명전기가 이 안에서의 어떤 활약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세명전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급 재료라도 보면 될 것으로 보여주는데 전력 인프라에 대한 핵심 이제 개발 자원인 HVDC에 대한 송전 선로를 이제 개발했고 그 개발력으로서 앞으로 해외에 대한 수주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세명전기가 최근에 들어서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전이 인니아에 대한 이제 전력 인프라를 41조 규모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한번 지난 6월 초쯤부터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고가 랠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신고가 10,000원권까지 찍고 나서부터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제 장 전에도 한번 이슈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인니를 떠나서 아랍에미리트까지도 이제 한전과에 대한 어떻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이제 한전에서도 세계적으로서 이제 다른 이제 여러 외국 기업과에 대한 이제 어떤 수주 내용을 계속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는 인니하고에 대한 MOU 체결이었는데 이번에는 계약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약만 체결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게 송전 케이블 관련된 기업인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기술력을 부각하고 있고 새롭게 이제 HVDC에 대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세명전기가 또 가장 먼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 전력망에 대한 이제 구축이 가고 있고 전력에 대한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그 무거웠었던 대한전선들도 11%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하게 전력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명전기도 현재가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직전에 있는 10,000원권을 한번 딱 찍고 나와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1차 목표가는 10,000원을 넘어가는 11,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7,500원 잡고 있는데요. 사실 7,500원 내린다라고 해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7,500원 이하부터는 다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더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만약에 신도저가가 터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 조기준 매니저님의 종목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롯데 이노베이트입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UAM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예, 롯데에서 이제 UAM도 개발을 했고 지금 현재 최근에 상용화도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묻혔다고 보시면 되는데 롯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만 대부분 몰아서 하고 있고 UAM뿐만 아니라 AI, 그다음에 메타버스, 그다음에 전기차 충성까지 하고 있는 롯데 이노베이트인데 굉장히 쌉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4,200억이 좀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메타버스 칼리버스 출시를 하면서 이제 단기 급등했다가 100% 올렸다가 지금 현재 이제 다시 5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대까지 넘어섰다가 지금 현재 27,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충분히 많이 빠지지 않았나, 충분히 조정 거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지만 모빌리티, 그다음에 자율주행, 보안, 안전, 그다음에 SI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1년에 이제 1조 3천억 정도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580억, 한 600억 좀 안 되는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열사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전환에 이제 일감이 많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EBS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 관련 비즈니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 이제 북미 시장 진출을 이끌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 지주가 한 66%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해마다 400억에서 500억 정도 영업이 꾸준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7만 주 정도 이제 100억 정도 자사주 소각도 했고요. 주주 환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메타버스, 자율주행, 인프라, 데이터 센터도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많은 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물류 자동화 서비스도 여기서 롯데 이노베이트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 통합 모빌리티, 자율주행, 관제 관련해서 롯데 이노베이트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200억대이고 제가 목표가 5만 원까지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개의 공략주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김웅태 매니저님의 2개의 종목은요. 이구산업과 세명전기, 조기준 매니저님은 미래에셋증권과 롯데 이노베이트 저희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쉬운 분들, 더 공부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도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김웅태 매니저님이 오늘 늦은 10시 정각이네요. 네, 오랜만에 또 무료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녁 10시에 진행하니까요. 너튜브를 통해서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앞으로에 대한 7월달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도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궁금하심이 있다면 오늘 함께해 주시고요. 10시 10분에는 조기준 매니저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제는요? 뭐 오늘 뭐 이제 올라가는 주식들 과연 이제 실리콘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바이오주들 중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과 더불어 이제 최근에 2,900을 넘어서면 어디까지 갈지 그래서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방송하는 2시간 사이에 지수는 크게 변함은 없는데 아쉬운 건 코스닥이 보합까지 내려왔다라는 부분입니다.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영향도 있을 텐데요. 남은 오후장에 대한 전략 끝까지 매일경제TV와 함께하시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